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은행주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데 한국은행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은행주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은 은행주가 이 방송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좀 핑계가 되고 싶다라면 시장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그 4대 금융지주가 6월달 증시 하락과 동조화 현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 입장에서는 그 은행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컸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들어와서 오늘까지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작게는 7%, 많게는 15%가량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10% 넘는 급락이 나온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포진이 돼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은행 비중이 높다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을 좀 키운 요인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은행 비중이 1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타격이 은행 비중이 높은 4대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조금 크게 와닿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호재는 맞지만 아쉽게도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또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은행주 약세는 시장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터넷뱅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카카오 그룹 내에 지분 매각 이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밸류 부담에 그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업종은 은행 업종이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온라인 관련주의 어떤 고밸류 부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내 자체적인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은행주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4대 금융지주와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조금만 분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도 협회가 있나요? 저 지금 팀장님 은행 협회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은행주들의 이런 하락세가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에 지금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게 일견 이해는 되지만 은행주는 그래도 금리 인상이라는 호재도 약간은 있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유 좀 더 깊게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가파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은행주 얘기할 때 대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 대출 이자가 25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25만 원이 아니라 갑자기 1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그만큼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조금 전에 제가 말 그대로 대출 예를 들어 드렸듯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은행 대출 상품들이 어쨌든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원금 상환이란지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지 이런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높아진 이자까지 같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은 은행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은행주를 바라보는 투자자라든지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악화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앵커 브리핑 하실 때 연체율 추이를 보여주셨듯이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연체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4개월, 5개월을 보게 되면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연체율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은행주에 투자하는 기관이란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둔화. 결국 그 경기가 둔화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 소비가 부진하게 되면서 재고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또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소위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니면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보게 되면 어쨌든 앞으로 기업 활동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에 나서게 되고 그 투자 규모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빚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동성 확보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대출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은행 입장이란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 대출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은 이게 은행 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대출, 기업 대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연체 문제는 다문 개인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크를 다각도로 은행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좀 못 벌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대출 상환이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걸 연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의 어떤 비용 부담을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악재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악재로 썼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게 종목 이슈고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시장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특히나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받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폭탄급 어떤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종목 이슈, 업종 이슈는 시장이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행주를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래도 괜찮다라면은 아마 이 금리 인상이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뭐 순이자 마진이란지 예대 마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업종이란지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호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언트 스텝이란지 긴축이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진행되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주들도 동반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향에서 종목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슈지만 이게 악재가 될 때가 있고 또 호재가 될 때가 있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 금리 인상 이슈지만은 업종으로 바라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시장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또 악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 또 시장 상황이 또 좋아지게 되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추후의 미래는 또 이게 호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마무리해 보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으로 제한시켜 보게 되면은 호재는 맞지만 이게 시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종목의 종목의 어떤 이슈는 조금 묻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6월달 이전 같은 경우는 은행적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6월달 들어와서는 아시겠지만 은행적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좋지가 않은 게 최근에 6월달 은행적 흐름과 시장이 동반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은 좋은 이슈로 작용되지 못하고 악재로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확실히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을 마냥 호재로 인식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을 지금 단순하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 하면 늘 항상 은행주를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공식도 조금은 더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1분기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 공식을 이제는 좀 버리고 은행주 투자 전략 자체를 기존과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거기는 조금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은행이 아니라 금융지주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지주사가 소위 말하는 은행 비중, 그러니까 상업은행에 있죠. 예대마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업은행. 이 은행 비중이 이 비은행 비중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금융지주사가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은행 비중이 아니라 투자라든지 리츠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이쪽의 비은행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쪽 부분이 이 순이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은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리고 2분기 적어도 2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금융지주사들의 어떤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현재 은행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전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마진이라든지 예대 마진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문 비중이 13%나 되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67%입니다. 7%.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 비중이 예대 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현재 70%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0%가 비은행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손익 구조를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은행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바꾼다? 그거는 역발상이라기보다는 역투자라고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예대 마진이라든지 수익자 마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업은행 중심으로 이 금융지사를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미래에 증권 부분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자산운용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쪽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바꾸시더라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커머셜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아니라 커머셜 뱅크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된다. 지금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역전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는 다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좋아질 때는 아마 이 금리 인상이 도리어 그때 가서는 또 이게 은행지 호재가 되게 되면서 특징주 뉴스에 금리 인상 호재 이런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적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비중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간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은행 부분보다는 투자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만
1분기 실적을 한번 잡아볼게요.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4조 원을 넘게 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대 금융지주는 여전히 은행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은 또 이제 2분기도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예대금리 차가 1분기 때는 1.89%, 2%가 안 됐었는데 2분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2.3%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순이익에 이 순이자 마진이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 만약 시장이 제 상태로 2분기가 아니죠.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지만 7월달, 8월달, 만약 9월달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호재 중에서 실적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장이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업종이 뭐가 있을까?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7, 8, 9가 되게 되면 연말에 배당을 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 은행주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기 기준을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지 못하는 9천억 개에서 정체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금융지주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라니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보게 된다면은 은행주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만약에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은행주 다시 간다라고 봅니다. IT, 자동차, 금융주는 저는 다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시장만 괜찮아지게 되면 지금 우려감이 있는 은행주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도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죠. 시중의 주요 은행들이 거의 다 금융지주 체제로 바뀌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은행주 수혜라는 공식보다는 지금 팀장님도 계속 금융주라는 말 언급해 주셨다시피 금리 인상기의 금융주를 좀 더 챙겨보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험주들 늘 항상 언급을 하게 되는데 보험주들은 최근 환경에서 좀 어떤 흐름 보였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요번엔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보험주들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주 중심으로 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연초부터 4월 달까지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험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손해율이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야외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차량 운행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손해율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릴 때 학교 다녀 보실 때 아시겠지만 애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꼭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데믹 때문에 조금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은 좀 해소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달 이후에 현대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좀 답보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근데 어차피 손해율이 좀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보험주도 좀 반등이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이 이제 적재로 전환되는 이런 보험주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보다는 괜찮아졌다. 이런 부분들, 이런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답보 상태는 있겠지만은 좀 기간 조정이 끝이 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 탑픽주를 현대해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손해율이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 이익 같은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31,000원대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수가 가능하고, 이후에 한번 전고점이 34,000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 안에서는 현대해상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장의 주요 이슈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